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국제학부의 강문성입니다. 저는 국제 경제를 공부하고 있고요. 제가 오늘 맡은 부분이 이제 넥스트 노멀 시대의 국제 협력인데, 저희가 이제 오프닝 세션에서 이제 우리 최재천 교수님께서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체, 인류를 포함한 모든 생물체를 이렇게 걱정하시는 마음으로 이렇게 발표를 해주셨는데, 이 분위기 속에서 제가 국가 간 협력을 얘기하겠지만 국가들이 싸우는 모습을 제가 얘기를 하게 돼서 되게 송구스럽습니다. 그래서 뭐 최대한 제가 이 발표 자료를 좀 쉽게 만들려고 먼저 노력을 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무래도 뭐 다양한 전공을 하신 분들이 이제 참여하는 그런 모임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우리 저 세미나를 보고 계시는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좀 발표 자료 좀 최대한 쉽게 만들려고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제가 이 발표 자료를 위원회에 넘긴 게 이제 11월 10일인데 그 이후에 10일 동안 아주 많은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미 대통령 선거 결과가 조금 더 구체화되었고요. 그리고 백신이 우리 최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백신이 개발되었다는 소식이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부분을 조금씩 추가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제 코로나19 이후 국제 협력의 변화인데, 먼저 이 코로나19 확산과 팬데믹 상황을 보시면 지금 거의 열흘 전 데이터이긴 합니다만, 지금 이 확진자 숫자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보다도 훨씬 더 늘어난 5,500만 명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일 동안 거의 500만 명이 더 증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10일 동안 10%가 증가했다는 것은 아직도 이게 이 확산되는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사망자 역시 거의 134만 명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확진자를 이제 국가별로 이렇게 통계를 내보면 미국이 제일 많은데 이미 1,000만 명이 넘어섰고요. 그 다음이 이제 인도가 880만, 그리고 브라질이 거의 600만에 가깝고요. 그리고 러시아와 프랑스가 거의 200만 정도에 육박하고 있고, 여섯 번째 나라가 스페인인데 스페인 역시 한 150만. 이런 상황을 보시면 미국과 유럽, 아까 최재성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의외로 이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확산되는 속도가 상당히 크고, 그리고 인구 규모가 큰 이제 인도, 브라질, 러시아 같이 이제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제 협력 차원에서 본다면 일단은 가장 큰 부분이 이 해외 여행의 어려움이겠죠. 사실은 그 어떤 운송 수단의 발달, 그리고 통신 기술의 발달, 이런 걸로 인해서 그동안에 어떤 세계가 우리가 풋루스 월드라고 표현할 정도로 상당히 여행에 대한, 국가 간의 이동에 대한 자유로움을 상당히 만끽하면서 생활했던 것이 코로나 이전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이제 발발을 하면서 이제 국경이 봉쇄되고 다양한 많은 국가들이 여행 제한 조치를 내리면서 특히 관광업계라든지 항공운송업계가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그래프 두 개를 보시면 빨간 선이 이제 화물 운송이고요. 그리고 파란 선이 이제 승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국가 간의 어떤 이동이 특히 승객을 중심으로 해서 보시면 크게 감소를 했고, 화물 같은 경우에도 아시다시피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승객용 비행기를 이제 화물용으로 이제 바꾸는 그런 작업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승객에 비해서는 그래도 감소 속도가 조금 다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 부분, 대학을 포함한 어떤 교육 부분에서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이 그 학교가 어떤 그 조치를 내리고 있는지가 상당히 중요한데,
country-wide, 그러니까 학교를 봉쇄한 국가들이 이제 빨간 색깔로 표시된 국가들이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뭐 인도라든지 뭐 동남아 지역에서는 인도네시아와 캄보디아네요. 캄보디아, 필리핀들이 포함되어 있고, 뭐 미얀마, 그리고 뭐 파키스탄, 인도를 지나서 이란, 이라크, 그리고 중동 지방, 그리고 아프리카, 그리고 남미 지역에서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뭐 등등 북미 지역에 이제 멕시코까지 해서 빨간색으로 나타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학교 폐쇄를 결정한 국가들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국가들입니다. 미국과 캐나다를 포함해서 호주, 그리고 뭐 카자흐스탄, 몽골, 그리고 섭사하란 칸츄리까지 포함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다행히 이제 동아시아 지역을 보시게 되면 한국을 포함해서 중국, 일본이 이 어떤 그 학교 폐쇄 이런 조치들이 그러니까 칸츄리와이드로 설정이 되지는 않았던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국제협력에서 보자면 가장 많은 부분이 영향을 받은 것이 결국은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교환학생이나 이제 방문학생이 여의치 않았던 상황이 될 텐데, 국경 봉쇄나 이제 해외여행 제한 조치로 인해서 뭐 당연히 뭐 이게 본인의 건강이라든지 또 현지에서 어떤 보건 시스템에 대한 우려 이런 것 때문에 교환학생 가는 것을 연기하거나 아니면 포기하는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교환학생을 가는 이유는 첫 번째는 뭐 학습의 기회, 그러니까 해외 대학에서의 어떤 학습의 기회라는 것이 가장 클 텐데, 사실 이런 학습의 기회는 많은 대학들이 이제 온라인으로 강의를 했기 때문에 가능은 했겠지만, 뭐 한국에 있는 대학들도 이번 올해 1학기에 경험했던 것처럼 다양한 한계를 노출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학습의 기회는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았나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이 학생들이 방문 국가의 어떤 문화와 사회를 직접 또는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상실했다는 것이 상당히 큰 손실이 될 것 같고, 그리고 국제화 의식을 더 함양할 수 있는 기회 역시 상실할 수 있었다. 이거는 뭐 그러니까 외국으로 나가는 학생뿐만이 아니라 한국에 있더라도 한국으로 오는 그런 외국인 학생들과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국제화 의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까지도 상실했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양방향 모두 손해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국제 경제 협력의 변화를 잠시 보여드릴 텐데, 일단은 그 국제 무역의 추세가 상당히 많이 변화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2000년대 초반의 트렌드는 2008년, 9년에 있었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상당히 둔화되었고요. 또 2019년, 20년에 있었던 지금 저희들 겪고 있는 어떤 코로나 상황에 의해서 이게 내려갈 텐데, 이게 지금 보여지고 있는 이 그래프는 이제 세계 무역기구 WTO가 올해와 이제 내년도를 이제 추정을 하는 것인데, 사실은 이 추정치는 뭐 백신이 어느 정도 공급될 수 있는지에 따라서 시나리오별로 상당히 바뀔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백신 같은 경우에는 아까 뭐 최정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결국은 백신이 개발되고 생산된 이후에 그리고 공급되는 과정까지 총체적으로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뭐 인류를 위해서 더 많은 백신이 공급돼서 포괄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한정된 수량이 있다면 이것을 놓고 어떤 국가 간의 갈등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부분은 잠시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부분은 이제 우리가 경험한 것이 글로벌 밸류 체인에 대한 어떤 파급적인 효과인데, 하나의 이그젬플로서 이제 한국에 있는 어떤 현대자동차 생산이 중국에 있는 어떤 자동차 부품 공장의 폐쇄됨으로 인해서 그 현대자동차 완성차의 생산이 차질을 빚게 되었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존의 어떤 비용 절감이나 효율성 중심의 어떤 글로벌 밸류 체인이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보건력이
갖춰질 수 있고 또 대안 중심 아니면 보건 시스템이 강화된 그런 국가와 글로벌 밸류 체인을 할 수 있을지에 좀 초점이 맞춰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경제 상황을 보시게 되면 그 이후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회복되는 과정에서도 상당한 국가 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의 이제 일반적인 상황은 코로나가 조금 나아지면 이제 소비가 증가하고 소비를 따라가기 위해서 이제 생산이 증가되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보시면 생산이 먼저 더 추가되고 나중에 이제 소비가 따라오는 그런 형태를 보였습니다. 그 이유는 뭐 다양한 게 있겠습니다만 우한 그 코로나가 터졌을 때 아무래도 춘절 기간과 그리고 공장들이 셧다운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생산 부분의 차질을 만회하는 과정에서 그런 패턴을 보였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부분은 이제 디지털 트레이드의 확대 가능성인데 사실 이 부분은 코로나가 생기기 이전부터 4차 산업기술이 발달되면서 이제 디지털 트레이드가 훨씬 더 활성화되기를 시작했습니다만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트렌드가 점점 더 확대되고 더 활성화될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거죠. 결국 비대면 경제활동이 중요하게 되면서 어떤 4차 산업으로 인한 그런 디지털 무역의 확대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만든 그 그래프는 사실은 어떤 자동차 구매 과정을 보여주는 것인데, 뭐 여러분도 이제 뭐 TV 광고 보시면 쉽고 빠르게 이 자동차를 구매하는 과정이 있는데 여기 하나 더 추가한다면 쉽고 빠르게 그리고 안전하게가 되겠죠. 안전하게 비대면으로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앞으로 가능할 수 있다라는 측면입니다. 다음 글로벌 가버넌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전염병은 사실은 그 보건 시스템이 취약한 국가를 위주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라는 것은 선진국, 개발도상국 구분 없이 확산되었기 때문에 이 선진국의 대응 방안도 상당히 달랐습니다.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선진국들은 국경을 봉쇄했고요. 그리고 자국에 있는 어떤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서 공중보건 역량을 총동원해서 코로나19에 대응을 했습니다. 싸워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보건 역량이 취약한 국가를 도와줄 여력이 없었던군요. 왜냐하면 자기 코드 석사이기 때문에 이런 그 이유로 인해서 선진국의 어떤 국제사회에서 어떤 리더십이 옛날보다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고요. 옛날에는 뭐 G7, 뭐 G2 얘기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이제 G0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물론 이제 바이든 뭐 당선자는 표현을 아직 쓰기는 뭐 합니다만 바이든 행정부가 다시 이제 발족을 하게 되면 뭐 America is back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다자 차원, 다자 체제의 복원 그리고 어떤 미국의 리더십을 다시 강조하는 방향으로 돌아가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가능할지 그리고 어느 정도 수준까지 복원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리더십, 선진국의 리더십이라는 것이 결국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어떤 마스크 사용이라든지 아니면 치료제 사용과 관련해서 잘못된 정보가 너무나 남발되어 있었고, 그리고 과연 그러면 히어로가 누구인가? 보면 결국 보건 현장에서 열심히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서 힘을 쓰신 의사 간호사분들이 확실한 히어로였겠죠. 하지만 이제 백신이 나오면서 좀 더 우려되는 부분은 이제 백신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가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본다면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다라는 겁니다. 일단 요즘은 이제 백신 디플로머시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백신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미국과 외교 관계를 더 강화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양의 백신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그 정권의 안위와도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백신 자체가 전략적 자산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백신을 놓고 싸우는 국가 간에 치열하게 싸우는 그런 상황이 또 벌어질 가능성이 커서 최재천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과 뭐 전혀 다르게 세상이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제약 산업이 어느 정도 영향을 갖고 있는 국가들은 모두 다 이제 자기 나라에서 개발된 백신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약 산업을 육성할 가능성이 크고 제약 산업이 하나의 어떤 전략 산업으로서 육성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이겠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백신과 관련된 어떤 국가 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백신을 전략적 자산으로서
정치적으로 이용할, 국제관계 상관으로서 이용하려는 국가들 역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도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부분은 우리가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떤 국제기구의 제한적인 역할과 그에 따른 이제 개혁 요구가 얘기 나오고 있는데, WHO가 초기에 어떤 정보 공유라든지 아니면 팬데믹 선언에 대한 어떤 시스템, 마스크 사용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판적 의견이 대두되었고, 그 이후로 어떤 국제기구의 역할과 역할에 대해서 좀 의문시하는 그런 비판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국제기구의 어떤 개혁 논의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WHO 외에도 세계무역기구라든지 IMF,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 기간 동안에 국제기구 및 협정 탈퇴한 것들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지금 다자무역체제뿐만 아니라 다자와 관련된 모든 체제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이제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고 나서 열심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제 동맹국가의 어떤 협력을 통해서 다자 체제를 복원하고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후보가 상당히 많은 표를 받았고, 그렇죠. 여론기관이 예측했던 것보다도 상당히 많은 표를 받았고, 이런 투표의 결과가 어느 정도 정책에 반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바이든 행정부의 어떤 전략 정책의 방향 역시 트럼프와 얼마만큼 달라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상당히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떤 부분이 넥스트 노멀이 될 것이냐, 국제협력 부분에 있어서 일단 핵심적으로 고려할 부분은 아무래도 방역, 안전, 건강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과연 그 나라가 안전한지, 그리고 그 나라의 어떤 방역 시스템이 완벽한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먼저 고려되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국제 질서와 국제 협력 부분에서의 어떤 불확실성이 상당히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 큰 우려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협력의 형태까지도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가장 큰 문제는 이제 해외 교류에 제한이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일 텐데, 자유롭지 못한 국가 간의 이동,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아마 국가들이 취할 수 있는 정책은 다양한 규제의 남발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코로나 상황이 개선되더라도 해외 방문 인력의 범위를 제한할 가능성이 크고요. 물론 코로나 상황이 이제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그 수준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국가별로 이제 해외 방문 인력의 범위를 제한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이 아주 심각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인력만이 해외 교류가 허용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공공 부분을 위주로 외교라든지 아니면 국제개발 협력, 특히 보건 부분 분야에 있어서 국제개발 협력 부분에서만 어떤 해외 교류가 허용이 될 가능성이 크고, 이것보다 코로나 상황이 조금 더 개선이 된다면 어떤 경제 활동 위주로 기업이나 어떤 비즈니스 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허용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속해 있는 어떤 교육이나 연구 분야의 국제 교류는 우선순위에서 상당히 밀려날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입니다. 지금과 같이 어떤 외국 다른 국가를 갔을 때 2주 격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 때문에, 이 또 다른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이 인원의 범위는 줄이겠지만 그 허용된 사람이 사실 그 해당 국가에서 장기 체류하는 것은 오히려 허용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태국 정부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이, 태국에서 어떤 관광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관광객을 유치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태국으로 오게 되면 2주 동안 격리를 해야 된다. 대신에 장기 체류 관광객만 받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런 아이디어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주 격리 이후에는 최소한 90일 동안은 태국에 스테이해야 된다. 이런 규정을 단다든지 해서 어떤 장기 체류 중심으로 어떤 해외 교류가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사실은 만약 이게 허용이 된다면 상대적으로 어떤 교환학생이나 아니면 연구년 가시는 교수님들께서는 조금 혜택을 보실 수 있는 여지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2주 격리 이후에 한 학기 정도는 계실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건 뭐 제 예측이고요, 예상이고요. 어떻게 될지는 상당히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일단 공중보건 시스템의 수준에 따라서 국가 간의 협력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협력 대상을 어느 나라와 협력을 할 것이냐, 이런 그 선정 기준을 보면 코로나19 대치를 위한 국가별 노력이 상이하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코로나 상황이 잘 컨트롤되고 있는 호주, 뉴질랜드와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으로 들어오는 어떤 그런 국제협력 교류를 생각해 본다면, 아까 최지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떤 K방역을 배우려는 어떤 개도국의 수요,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적절히 대응을 한다면은 큰 시너지 효과를 이끌어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그래서 대학 교류의 어떤 방향을 예상해 본다면, 대학 구성원의 어떤 건강과 안정이 보장되는 방안이 먼저 선정이 되어야 되겠죠. 이 과정에서 물론 이제 정부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건당국의 어떤 건강 인증 제도나 아니면 국가 간의 어떤 상호 인증 제도 같은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어떤 온라인 강의 기반 공동 학위 제도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본다면, 코로나 상황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여지들이 남아있는 부분들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